72살 김영희 씨의 하루는 늘 같은 시간에 시작됩니다. 새벽 5시 30분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익숙한 길이었죠.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손자가 놓고 간 장난감 자동차가 복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쿵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김 씨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관절 골절. 병원에서 받은 진단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3주간의 입원, 폐렴 합병증, 근육 감소, 우울증. 활발하게 복지관에서 댄스 강습을 받던 김 씨는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녀는 두 번째 낙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60대 이후 가장 걱정해야 할 건강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암이나 심장병을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65세 이상의 사망 원인 1위는 암, 2위는 심장병입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외인사, 즉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 중 1위는 바로 낙상입니다. 교통사고보다 2배나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길을 건널 때 좌우를 살피고 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매지만 정작 우리 집안에서, 화장실에서, 계단에서 일어나는 위험에 대해서는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병관리청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0명 중 3명이 1년에 한 번 이상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중 20%는 골절이나 두부 손상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30%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일부 암의 사망률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 그런 일은 80, 90대나 되어야 생기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낙상의 위험은 60대부터 급격히 증가합니다. 50대까지만 해도 우리 몸은 어느 정도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져도 손으로 바닥을 짚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반사 신경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60대에 접어들면서 이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합니다. 의학적으로 이 시기를 근감소증의 가속기라고 부릅니다. 근육량이 1년에 1에서 2%씩 줄어듭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10년이면 10에서 20%입니다. 여러분이 30대 때 가지고 있던 근육의 5분의 1이 사라지는 겁니다. 더구나 이 근육 감소는 균등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 그 중에서도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코어 근육과 발목 주변 근육이 가장 빨리 약해집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가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작은 바람에도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낙상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낙상은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의학계에서는 낙상 사슬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낙상에서 골절로 이어집니다. 특히 고관절, 척추, 손목 골절이 흔합니다. 고관절 골절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골절에서 입원 그리고 수술로 이어집니다. 수술 자체는 성공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2주에서 4주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도미노는 입원 중 합병증입니다. 욕창, 폐렴, 요로감염, 혈전증. 60에서 70대의 면역력으로는 이런 합병증과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로 입원한 환자의 50%가 재입원을 경험합니다. 네 번째 도미노는 근육 손실과 기능 저하입니다. 침대에서 하루만 누워 있어도 근력이 1에서 2% 감소합니다. 3주면 전체 근력의 20%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혼자 걷던 분이 지팡이나 보행기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다섯 번째 도미노는 심리적 위축입니다. 한번 넘어진 경험은 강력한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또 넘어질까 봐 두려워서 활동량을 줄입니다. 외출을 꺼리고 집 안에서도 조심조심 움직입니다. 이것은 다시 근력 감소로 이어지고 실제로 다시 넘어질 확률을 높입니다.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여섯 번째 도미노는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입니다. 활동량이 줄면서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듭니다.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낙상을 경험한 노인의 40%가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마지막 도미노는 재낙상과 사망입니다. 한 번 넘어진 사람은 1년 내에 다시 넘어질 확률이 두세 배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낙상은 첫 번째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이미 약해진 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의자에서 일어날 때 팔로 짚어야 일어날 수 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을 꼭 잡아야 한다. 어두운 곳에서 걸을 때 불안하다. 걸을 때 발이 잘 안 올라가서 자주 걸린다. 최근 1년간 한 번이라도 넘어진 적이 있다. 어지럼증을 느낀 적이 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낙상 고위험군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리고 경고는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냉정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할아버지이고 할머니입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던 친구이고 시장에서 마주치던 이웃입니다. 68세 박철수 씨는 퇴직 후 등산을 즐기던 활동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넘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겨울 어느 날 집 앞 빙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 석 달의 투병 생활 후 그는 다시 일어섰지만 예전의 박 씨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3cm 줄었고 허리 통증이 만성화되었으며 무엇보다 등산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잃었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70살 이순자 씨는 손주들과 놀아주다가 넘어졌습니다. 손목 골절이었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이후 손목 힘이 약해져서 김치를 담그는 것, 빨래를 짜는 것, 심지어 병뚜껑을 여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라는 그녀의 말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낙상의 70에서 80%는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운동과 환경 개선만으로도 낙상 위험을 30에서 40% 줄일 수 있습니다. 60대와 70대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80대, 90대가 되어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 투자하는 10분이 앞으로 10년의 독립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닥은 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마주하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준비하십시다. 여러분의 독립적이고 활기찬 노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 번의 넘어짐이 인생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한 번의 준비가 인생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65세의 김태훈 씨는 아침마다 거울을 봅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다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계단을 뛰어 올라갔는데 이제는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갑니다. 바지가 헐렁해져서 허리띠를 한 칸 더 조였습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낙상으로 가는 신호였습니다. 우리 몸은 30대를 정점으로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50대까지는 그 속도가 완만합니다. 문제는 60대부터입니다. 마치 댐이 무너지듯
근육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어로 살과 결핍의 합성어입니다.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근력과 근기능이 함께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충격적입니다. 60대는 1년에 근육량의 1에서 1.5%가 감소합니다. 70대는 1년에 근육량의 1.5에서 2%가 감소합니다. 75세 이후는 1년에 근육량의 2에서 3%가 감소합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60세에 40kg의 근육량을 가진 사람이 75세가 되면 약 6에서 8kg의 근육을 잃습니다. 이는 전체 근육의 15에서 20%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손실이 골고루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의학과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근육 손실은 하체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다음 세 부위가 가장 빨리 약해집니다. 첫째, 대퇴사두근, 즉 허벅지 앞쪽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우리가 걷고 일어서고 계단을 오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0대부터 이 근육의 손실 속도는 상체 근육의 2배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팔로 짚어야 한다면 대퇴사두근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발목 근육입니다. 발목은 우리 몸의 첫 번째 균형 센서입니다. 바닥이 고르지 않을 때 발목 근육이 순식간에 반응해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이 근육의 반응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발목 근력은 젊은이의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작은 문턱에도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셋째, 코어 근육, 즉 복부와 허리 주변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균형을 잃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복근의 힘은 10년마다 20에서 30%씩 감소합니다. 허리가 자주 아프고 오래 서 있기 힘들다면 코어 근육이 약해진 것입니다. 근육만 문제가 아닙니다. 뼈도 조용히 약해집니다. 골다공증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 모릅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끊임없이 오래된 뼈가 흡수되고 새로운 뼈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뼈를 만드는 속도보다 흡수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대한골대사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 여성의 37.5%, 남성의 7.5%가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골다공증 환자의 70%가 자신이 골다공증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뼈가 스펀지처럼 약해져도 통증은 없습니다. 넘어져서 골절이 생긴 후에야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특히 고관절과 척추의 뼈가 가장 빨리 약해집니다. 70살 여성의 척추 뼈 밀도는 30세 때의 60% 수준입니다. 마치 건물의 기둥이 속부터 부식된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골다공증 환자가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을 입을 확률은 정상인의 15배입니다. 관절도 문제입니다. 60대 이상의 50% 이상이 관절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 엉덩이, 발목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연골이 닳아 없어집니다. 통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통증은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아파서 못 걷겠어. 이렇게 활동량이 줄면 근육은 더 빨리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관절염 환자의 낙상 위험은 정상인의 2~3배입니다. 시력도 나이와 함께 변합니다. 60대 이후 가장 흔한 눈 문제는 백내장, 노안, 황반변성입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지는 병입니다. 70세 이상의 80%가 백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밝기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계단을 내려갈 때 턱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대한안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백내장 환자의 낙상 위험은 정상인의 2.5배입니다. 노안은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는 증상입니다. 60세가 되면 거의 모든 사람이 노안을 경험합니다. 바닥에 있는 작은 물건, 계단의 끝, 문턱의 높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황반 변성은 눈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이 손상되는 병입니다. 70세 이상의 10%가 이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 시야가 왜곡되거나 검게 보입니다. 걸을 때 중심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청력도 떨어집니다. 65세 이상의 3분의 1이 난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가 좀 어두워서라고 가볍게 여기지만 난청은 낙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귀는 단순히 소리만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귀 속의 전정기관은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합니다. 난청이 있으면 이 전정기관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중등도 난청 환자의 낙상 위험은 정상인의 3배입니다. 또한 소리를 통해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뒤에서 다가오는 사람의 발소리, 떨어지는 물건 소리를 듣지 못하면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난청이 있으면 인지 기능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뭐라고? 하고 집중해서 듣다 보면 걷는 것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낙상으로 이어집니다. 반사신경도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넘어질 것 같으면 순식간에 팔을 뻗어 바닥을 짚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이 반응 시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뇌에서 근육으로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70세의 반응 시간은 20세의 1.5배입니다. 0.2초의 차이지만 이 찰나가 낙상을 막을 수도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균형 감각도 나빠집니다. 우리 몸의 균형은 3가지 시스템이 협력해서 유지합니다. 눈으로 보는 시각 정보, 귓속 전정기관의 균형 정보, 발바닥과 관절에서 느끼는 위치 감각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이 세 시스템 모두 약해집니다. 특히 발바닥의 감각이 둔해집니다. 당뇨가 있으면 더 심합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으로 발바닥 감각이 거의 없어지기도 합니다. 바닥이 고르지 않은지 젖어 있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약물도 문제입니다. 60대 이상의 평균 복용 약물은 5가지 이상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수면제, 진통제 등. 문제는 이 약들 중 상당수가 낙상 위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면제는 가장 위험합니다. 졸피뎀 같은 수면제를 복용하면 낙상 위험이 4배 증가합니다. 약효가 아침까지 남아 있어서 멍한 상태로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집니다. 혈압약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뇨제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고 급히 일어서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 항불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안정시키지만 반응 속도와 주의력을 떨어뜨립니다. 진통제 중 일부는 어지럼증을 유발합니다. 대한노인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노인의 낙상 위험은 약을 먹지 않는 노인의 2배입니다. 만성질환도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저혈당으로 어지러울 수 있고 말초신경병증으로 발 감각이 둔해집니다. 당뇨병 환자의 낙상 위험은 정상인의 2배입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균형장애와 보행장애가 있어 낙상 위험이 5배입니다. 치매 환자는 판단력이 떨어져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장애물을 피하지 못합니다. 뇌졸중 후유증이 있으면 한쪽 몸이 약해져 균형을 잡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서서히 조용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근육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뼈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낙상으로 가는 경고 신호입니다. 71살 최명숙 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30분씩 걸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걷기를 줄였습니다.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석 달 후 그녀는 마트에서 카트를 밀고 가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이후 그녀는 혼자 외출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사라지는 과정을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67세의 정수호 씨는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 6가지 약을 먹고 있습니다. 최근 잠이 안 와서 수면제도 추가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섰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었습니다. 다행히 침대를 붙잡아 넘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약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60에서 70대는 낙상의 임계점입니다. 근육, 뼈, 균형, 시력, 청력 모든 것이 동시에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하나만 문제가 되어도 위험한데 여러 문제가 겹치면 낙상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낙상 위험 요인이 하나 있으면 낙상 확률은 2배, 2개면 4배, 3개 이상이면 8배 이상 증가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변화는 늦출 수 있고 일부는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근육은 80대에도 운동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뼈 밀도는 칼슘과 비타민 D 운동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은 훈련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약물은 의사와 상의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반응하고 적응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60대와 7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젊을 때처럼 할 수는 없지만 지혜롭게 관리하면 충분히 안전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69세 강미선 씨의 집은 30년을 산 곳입니다.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을 만큼 익숙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녀는 거실 전기선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손자가 게임기를 연결하면서 바닥에 늘어뜨린 전선이었습니다. 발목 골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우리 집에서 넘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강 씨의 집은 그녀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공간이었습니다.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낙상의 70%가 집 안에서 발생합니다. 길거리도 계단도 아닌 바로 우리 집입니다. 그중 절반은 침실과 화장실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집은 우리가 가장 방심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조심하지만 집에서는 슬리퍼를 신고 어둠 속에서도 걷고 급하게 움직입니다. 게다가 우리 집은 젊었을 때 기준으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60대 이후의 몸에는 맞지 않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가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노인 가구의 85%가 낙상 위험 요소를 3가지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 집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집안의 낙상 함정을 찾아내고 하나하나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대규모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10,000원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장 먼저 바닥을 점검하십시오. 바닥은 우리가 매일 걷는 곳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간과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는 전선입니다. 거실에 늘어진 TV 전선, 충전기 선, 전화선, 인터넷 선. 이것들은 60대 이후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됩니다. 시력이 나빠져서 잘 안 보이고 발이 잘 안 올라가서 걸립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모든 전선을 벽에 고정하거나 전선 커버로 감싸십시오.
1,000원짜리 전선 정리 클립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선 제품으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는 깔개와 러그입니다. 현관 발판, 거실 러그, 침대 옆 작은 깔개. 이것들은 미끄러지거나 구겨져서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모서리가 말린 깔개는 매우 위험합니다. 일본 동경대학 노인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집안 깔개로 인한 낙상이 전체 가정 내 낙상의 25%를 차지합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깔개를 아예 없애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닥이 차가운데요 하시는 분들은 두꺼운 양말이나 실내화를 신으십시오. 꼭 깔개가 필요하다면 뒷면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이고 테이프로 가장자리를 고정하십시오. 세 번째 위험 요소는 문턱입니다. 현관, 화장실, 베란다 문턱. 젊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넘었지만 60대 이후에는 발을 충분히 올리지 못해 걸립니다. 특히 높이가 3cm 이상인 문턱은 매우 위험합니다. 문턱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경사로를 설치하십시오. 요즘은 1,000원대의 고무 경사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는 문턱에 밝은색 테이프를 붙여서 눈에 잘 띄게 하십시오. 노란색이나 주황색이 좋습니다. 네 번째 위험 요소는 어둠입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길, 새벽에 일어나는 순간 70대의 눈은 어둠 속에서 거의 보지 못합니다. 암수능 능력이 젊은이의 30% 수준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의 연구에 따르면 야간 낙상의 60%는 조명 부족이 원인입니다. 해결책은 야간 조명입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모션 센서, 무드 등을 설치하십시오. 요즘은 3,000원대의 배터리식 센서 등을 살 수 있습니다. 벽에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켜지고 30초 후 꺼집니다. 전기료도 거의 안 나옵니다. 화장실은 집 안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입니다. 미끄러운 바닥, 좁은 공간, 물기, 급한 움직임. 모든 위험 요소가 모여 있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집안 낙상의 35%가 화장실에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욕조에도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이는 것입니다. 물기가 있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손잡이 설치입니다. 변기 옆, 욕조 옆, 샤워실 벽에 손잡이를 설치하십시오. 나는 아직 건강해서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잡이는 약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손잡이가 있으면 낙상 위험이 50% 감소합니다. 요즘은 드릴 없이 흡착식으로 붙이는 손잡이도 있습니다. 10,000원이면 삽니다. 변기에서 일어설 때, 샤워하다가 균형을 잃을 때 손잡이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할 일은 의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서서 샤워하는 것은 60대 이후에는 위험합니다. 균형을 잃기 쉽고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방수 샤워 의자를 준비하십시오. 20,000원 정도면 충분히 좋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앉아서 샤워하면 훨씬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침실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침대 높이가 적절한지 확인하십시오. 침대가 너무 높으면 내려올 때 위험하고 너무 낮으면 일어날 때 어렵습니다. 적절한 높이는 앉았을 때 발바닥이 바닥에 완전히 닿고 무릎이 90도 정도 굽혀지는 높이입니다. 대략 40에서 50cm가 적당합니다. 침대 높이를 조절할 수 없다면 침대 옆에 튼튼한 발판을 놓으십시오. 침대 옆 테이블에는 손전등, 안경, 물, 전화기를 두십시오. 밤에 급하게 일어나서 찾아 헤매지 않도록 말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반드시 3단계로 일어나십시오. 첫째, 침대에 앉습니다. 둘째, 30초 정도 앉아서 어지러운지 확인합니다. 셋째, 천천히 일어납니다. 급하게 벌떡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계단은 또 하나의 주요 위험 지역입니다. 2층 집이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계단 낙상은 다른 낙상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계단 양쪽에 난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한쪽만 있다면 반대쪽에도 설치하십시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반드시 난간을 잡아야 합니다. 나는 힘이 있어서 필요 없어가 아닙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계단 모서리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십시오. 야광 테이프면 더 좋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계단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셋째, 계단 위아래에 조명 스위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없다면 센서 조명을 설치하십시오. 넷째, 계단에는 절대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신문, 화분, 신발 아무것도 두지 마십시오. 계단은 오직 오르내리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거실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구 배치를 점검하십시오. 동선에 가구가 너무 가까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소파와 테이블 사이, 문과 가구 사이에 최소 90cm 이상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보행기나 지팡이를 사용한다면 120cm 이상이 필요합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가구는 모서리 보호대를 붙이십시오. 균형을 잃고 부딪힐 때 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리모컨, 안경, 책 같은 자주 쓰는 물건은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십시오. 높은 곳이나 낮은 곳에 두지 마십시오. 물건을 꺼내려고 의자에 올라가거나 쭈그려 앉는 것은 위험합니다. 67세 박영수 씨는 찬장 위 그릇을 꺼내려고 의자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평생 해오던 일인데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60대의 몸은 예전과 다릅니다. 신발도 중요합니다. 집 안에서 맨발이나 양말만 신는 것은 위험합니다.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슬리퍼도 좋지 않습니다. 발등이 고정되지 않아서 벗겨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뒤꿈치가 있고 발등이 고정되며 밑창이 미끄럽지 않은 실내화입니다. 2,000원짜리 싸구려가 아니라 10,000원 정도 주고 제대로 된 것을 사십시오. 신발 하나가 낙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화기 위치도 중요합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급하게 움직입니다. 이때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기를 여러 곳에 두거나 무선 전화기를 항상 몸 가까이 두십시오. 휴대전화도 좋습니다. 전화가 급한 일이 아니면 천천히 받아도 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전화보다 여러분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애완동물도 고려해야 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사랑스럽지만 발 밑에서 갑자기 나타나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에게 발 밑으로 다니지 않도록 훈련시키십시오. 또는 걸을 때 더 주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집안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드십시오. 석 달에 한 번씩 다음 항목들을 점검하십시오. 전선이 정리되어 있는가? 깔개가 고정되어 있는가? 문턱이 표시되어 있는가? 야간 조명이 작동하는가? 화장실 손잡이가 튼튼한가? 계단이 깨끗한가? 신발이 적절한가? 가구 배치가 안전한가? 이 체크리스트를 냉장고에 붙여두고 가족들과 함께 점검하십시오. 집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 해두면 매일매일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74살 한순례 씨는 작년에 집안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전선을 정리하고 화장실에 손잡이를 달고 야간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이제 밤에도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무엇보다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성입니다. 그곳은 안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낙상 함정이 보이십니까? 하나씩 제거하십시오. 오늘 10분 투자가 내일의 안전을 만듭니다. 70살 조광호 씨는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리 근육이 70대 평균의 60%밖에 안 됩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운동하셔야 합니다.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의사의 대답이었습니다. 10분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조 씨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석 달 후 조 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웃으면서 왔습니다. 근력이 20% 증가했습니다. 균형 테스트 점수도 2배로 올랐습니다. 매일 10분씩 했을 뿐인데 제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복잡한 운동이 아닙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이 차고 힘들어야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 필요한 운동은 다릅니다. 마라톤 선수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근력과 균형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쉽게 만들어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가 2022년에 발표한 연구는 놀랍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다른 그룹은 하루 10분씩 간단한 운동을 했습니다. 석 달 후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운동한 그룹은 낙상 위험이 35% 감소했습니다. 근력은 평균 20% 증가했고 보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운동은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운동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낙상 예방의 핵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넘어지는 대부분의 순간은 앉았다 일어설 때 또는 서 있다가 균형을 잃을 때입니다. 이때 필요한 근육이 바로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둔근입니다. 앉았다 일어서기는 이 두 근육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튼튼한 의자를 준비하십시오. 바퀴가 달린 의자는 절대 안 됩니다. 식탁 의자가 좋습니다. 의자에 앉으십시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게 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처음에는 의자 손잡이를 잡아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일어서서 1초 정도 서 있다가 다시 천천히 앉으십시오. 이것이 한 번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빨리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천천히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어날 때 호흡을 내쉬고 앉을 때 호흡을 들이마시십시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처음에는 5번부터 시작하십시오. 힘들지 않으면 10번까지 늘리십시오. 이것을 하루에 2~3번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점심 후 1번, 저녁에 1번. 총 30번입니다. 겨우 이것뿐인가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동작이 여러분의 다리 근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하루 30번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석 달간 하면 대퇴사두근 근력이 평균 28% 증가합니다. 이는 낙상 위험을 절반으로 줄이는 수치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운동은 한 발로 서기입니다. 이것은 균형 감각을 키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계단을 오를 때 순간순간 한 발로 서는 동작을 합니다. 이때 균형을 잡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한 발로 서기는 이 능력을 훈련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벽이나 튼튼한 가구 옆에 서십시오. 한 손으로 벽을 가볍게 짚으십시오. 한쪽 발을 바닥에서 10cm 정도 들어 올리십시오. 높이 들 필요 없습니다. 그 상태로 10초를 버티십시오. 처음에는 흔들릴 겁니다. 괜찮습니다. 벽을 잡고 있으니 넘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만 해도 차이를 느낄 겁니다. 2주일이면 벽을 가볍게만 터치해도 될 겁니다. 한 달이면 벽 없이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며 각각 3번씩 하십시오. 총 60초입니다. 미국 노인병학회의 연구는 놀랍습니다. 한 발로 5초 미만 서 있는 노인은 낙상 위험이 정상의 5배입니다.
반대로 한 발로 2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노인은 낙상 위험이 70% 감소합니다. 한 발로 서는 시간이 곧 낙상 위험의 지표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십시오. 몇 초나 버틸 수 있습니까? 5초 미만이라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 운동은 발뒤꿈치 들기와 발끝 들기입니다. 이것은 발목 근육을 강화합니다. 발목은 우리 몸의 첫 번째 균형 조절 장치입니다. 바닥이 고르지 않을 때 발목이 순간적으로 반응해서 균형을 잡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발목 근력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이 운동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발뒤꿈치 들기부터 하십시오. 벽이나 의자를 잡고 서십시오.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 발끝으로 서십시오. 최대한 높이 올리십시오. 2초 정도 유지하고 천천히 내리십시오. 이것을 15번 반복하십시오. 종아리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들 겁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근육이 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발끝 들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벽을 잡고 서십시오. 발 뒤꿈치는 바닥에 고정하고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리십시오. 정강이 앞쪽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들 겁니다. 2초 유지하고 천천히 내리십시오. 이것도 15번 반복하십시오. 이 두 운동을 합치면 1분입니다. 하루 두세 번 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발목 근력 강화 운동을 석 달간 한 노인은 울퉁불퉁한 길에서 넘어질 확률이 42% 감소했습니다. 발목이 강해지면 작은 장애물에 걸려도 순간적으로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운동은 뒤로 걷기입니다. 왜 뒤로 걸어야 하나요? 하실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걷는 것은 매일 하지만 뒤로 걷는 것은 거의 안 합니다. 하지만 넘어질 때는 주로 뒤로 넘어집니다. 뒤로 걷기는 뒤로 넘어지는 것을 막는 근육을 훈련합니다. 또한 전반적인 균형 감각과 공간 인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복도나 거실에서 하십시오.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처음에는 벽을 손으로 짚고 하십시오. 천천히 뒤로 걸으십시오. 발을 조심스럽게 뒤로 빼면서 걷습니다. 10걸음 정도 걷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5번 반복하십시오. 익숙해지면 벽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5번째 운동은 옆으로 걷기입니다. 이것도 균형 감각을 키웁니다. 사람은 앞뒤로는 비교적 균형을 잘 잡지만 옆으로는 약합니다. 옆으로 걷기는 이 취약점을 보완합니다. 벽을 짚고 서십시오. 한쪽 발을 옆으로 내딛고 다른 발을 모으십시오. 이렇게 옆으로 10걸음 걷고 반대 방향으로 10걸음 걸으십시오. 각 방향으로 3번씩 반복하십시오. 이 5가지 운동을 모두 합치면 10분입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3분, 한 발로 서기 2분, 발뒤꿈치와 발끝 들기 2분, 뒤로 걷기 2분, 옆으로 걷기 1분. 총 10분입니다. 이것을 매일 하십시오. 아침에 해도 좋고 저녁에 해도 좋습니다. TV 보면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기가 어려운데요.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습관을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리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에 운동한다, 뉴스 보면서 운동한다, 손주 오기 전에 운동한다 같은 구체적인 규칙을 만드십시오. 달력에 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한 날에 스티커를 붙이십시오. 시각적으로 보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가족의 도움도 받으십시오. 매일 저녁 7시에 같이 운동하자고 약속하십시오. 혼자 하면 빠먹기 쉽지만 누군가와 함께 하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68세 김철수 씨는 아내와 함께 매일 저녁 운동합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우리 부부만의 시간이기도 하고 몸도 좋아지니까요. 그는 말합니다. 운동 효과는 놀랍도록 빠르게 나타납니다.
일주일이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2주일이면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집니다. 한 달이면 가족들이 요즘 걸음걸이가 달라졌네요 라고 말합니다. 석 달이면 병원 검사에서 근력 향상이 수치로 증명됩니다. 6개월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73 이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작년에 한번 넘어진 후 외출이 두려워졌습니다. 또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집에만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앉았다 일어서기 5번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그녀는 다시 복지관에 갑니다.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 다리를 믿을 수 있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추십시오. 약간의 근육 피로는 괜찮지만 날카로운 통증은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어지럽거나 숨이 많이 차면 쉬십시오. 무리하지 마십시오. 셋째, 운동 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준비하십시오. 목, 어깨, 팔, 다리를 천천히 풀어주십시오.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심장병, 고혈압, 당뇨가 있어도 대부분 이 운동들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낙상 예방 운동을 하고 싶은데 제 상태에서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앉았다 일어서기 횟수를 줄이십시오. 처음에는 5번만 하고 점차 늘리십시오. 의자를 높게 하면 무릎에 부담이 덜합니다. 파킨슨병이 있는 분들은 보호자와 함께 하십시오. 균형 운동을 할 때 넘어질 수 있으니 항상 잡을 수 있는 것 옆에서 하십시오. 걷기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는 전신 근력과 심폐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평평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울퉁불퉁한 산길이나 계단은 피하십시오. 날씨가 좋을 때만 나가십시오. 비 오거나 눈 올 때,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집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십시오. 신발도 중요합니다. 운동화를 신으십시오. 밑창이 두껍고 쿠션이 좋은 것이 좋습니다. 끈을 단단히 묶으십시오. 보호대나 지팡이가 필요하면 사용하십시오.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안전 장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젊은데 지팡이를 쓰면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팡이는 약한 사람의 상징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입니다. 수영이나 수중 운동도 좋습니다. 물속에서는 체중 부담이 줄어들어 관절에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영장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들어가고 나올 때 손잡이를 꼭 잡으십시오. 태극권이나 요가도 균형 감각에 좋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태극권이 낙상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혼자 유튜브 보고 따라하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노인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운동은 약입니다. 하지만 약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부작용만 있습니다. 근력 향상, 균형 개선, 뼈 강화, 심장 건강, 기분 전환, 수면 개선, 자신감 향상. 하루 10분 투자로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1년 후 여러분은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것입니다. 67세 한명숙 씨는 매일 5가지 약을 먹습니다. 아침에 고혈압약 2알, 점심에 당뇨약 1알, 저녁에 고지혈증약 1알, 자기 전에 수면제 1알. 10년 전부터 먹어온 약들입니다. 그녀는 약이 자신을 건강하게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었고 밤에 일어날 때 비틀거렸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다가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병원에서 의사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약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약이 저를 보호하는 거 아닌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약은 양날의 검입니다. 잘못 쓰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약은 현대의학의 축복입니다. 고혈압약은 뇌졸중을 막고, 당뇨약은 합병증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 약은 심장병을 막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에서 약은 낙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한노인병학회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낙상 환자의 60%가 낙상 위험을 높이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약은 수면제입니다. 졸피뎀, 트리아졸람 같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는 낙상 위험을 4배 증가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수면제는 뇌의 활동을 억제해서 잠들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효가 다음날 아침까지 남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은 약물 대사 속도가 느려서 약이 몸에 더 오래 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정신이 몽롱하고 반응이 느리고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로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집니다. 미국 식품의 약국은 이미 65세 이상에서 벤조디아제핀 수면제 사용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노인이 이 약을 복용합니다. 불면증이 있다면 먼저 비약물적 방법을 시도하십시오. 규칙적인 수면 시간, 낮잠 줄이기, 저녁 카페인 피하기, 침실 환경 개선. 이것만으로도 많은 경우 개선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의사와 상의해서 더 안전한 약으로 바꾸십시오. 멜라토닌 같은 약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혈압약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뇨제는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밤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게 되고 급하게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지럽고 심하면 실신합니다. 이때 넘어지면 머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째, 이뇨제는 아침에 먹으십시오. 저녁에 먹으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둘째, 일어날 때는 3단계로 일어나십시오. 누워서 일어나지 말고 먼저 침대에 앉으십시오. 30초 정도 앉아서 어지러운지 확인하십시오. 괜찮으면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셋째,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지 의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도 위험합니다. 이 약들은 정신을 안정시키지만 동시에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고 졸음을 유발하고 균형 감각을 떨어뜨립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4만 개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노인의 낙상 위험은 2~3배 증가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다면 치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안전한 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이 약이 낙상 위험을 높이나요? 더 안전한 대안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진통제도 문제입니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는 어지럼증과 졸음을 유발합니다.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이 있어서 진통제를 먹어야 한다면 가장 낮은 용량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약을 먹은 후 한두 시간은 조심하십시오. 이때가 약효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다약제 복용도 문제입니다. 약을 5가지 이상 먹으면 약물 상호작용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한 약이 다른 약의 효과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한약사회의 연구에 따르면 5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는 노인의 20%가 약물 상호작용 문제를 경험합니다. 해결책은 정기적인 약물 검토입니다.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의사와 함께 모든 약을 검토하십시오. 이 약이 아직도 필요한가요? 용량을 줄일 수 있나요? 더 안전한 대안이 있나요? 물어보십시오. 10년 전에 시작한 약이 지금도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상황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약 목록을 만드십시오. 현재 복용하는 모든 약의 이름, 용량, 복용 시간을 적으십시오. 건강보조식품도 포함하십시오. 이 목록을 지갑에 넣고 다니십시오. 병원 갈 때마다 의사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 병원을 다닌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한 의사는 다른 의사가 처방한 약을 모를 수 있습니다. 약사와도 상담하십시오. 약사는 약물 전문가입니다. 이 약들을 함께 먹어도 괜찮나요? 낙상 위험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약국을 한 곳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약사가 여러분의 약물 이력을 알고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기검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건강해서 병원 갈 필요 없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기검진은 아픈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세 가지 검사가 필수입니다. 첫째, 골밀도 검사입니다. 뼈가 얼마나 튼튼한지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에게 2년에 한 번 무료로 제공합니다. 꼭 받으십시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습니다.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검사에서 골다공증이 발견되면 치료받으십시오. 뼈 강화 약물, 칼슘과 비타민 D 보충, 운동. 이것으로 뼈를 다시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시력 검사입니다. 매년 안과 검진을 받으십시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간단하고 안전합니다. 수술 후 많은 분들이 세상이 다시 보인다고 말합니다. 시력이 좋아지면 낙상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안경 도수도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맞지 않는 안경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셋째, 청력 검사입니다. 난청은 낙상 위험을 3배 증가시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받으십시오. 난청이 있으면 보청기를 고려하십시오. 창피해서 못 쓰겠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요즘 보청기는 작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 이상입니다.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인지 기능을 보호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낙상 위험 평가도 받으십시오. 의사에게 낙상 위험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하십시오. TUG 테스트라는 간단한 검사가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서 3m를 걷고 돌아와 다시 앉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12초 이상 걸리면 낙상 고위험군입니다. 이 검사로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와 칼슘도 중요합니다. 뼈 건강의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이 결핍 상태입니다. 대한골대사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70%가 비타민 D 부족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근력을 유지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 D 보충이 낙상 위험을 20% 줄인다고 입증되었습니다.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입니다. 하루 15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십시오. 아침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좋습니다. 팔과 다리를 노출하십시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15분 정도는 피부암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비타민 D 결핍이 더 위험합니다. 겨울이나 날씨가 나쁠 때는 비타민 D 보충제를 먹으십시오. 하루 1000에서 2000 IU가 적당합니다. 과량 복용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으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용량을 정하십시오. 혈액 검사로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유 한 컵에는 3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2컵이면 600mg입니다. 여기에 멸치, 두부, 브로콜리, 케일 같은 음식을 추가하면 하루 필요량인 1000에서 1200mg을 채울 수 있습니다. 유제품을 못 먹는다면 칼슘 보충제를 고려하십시오. 하지만 하루 1000mg 이상은 먹지 마십시오. 너무 많으면 신장 결석이나 심혈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근육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이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습니다. 입맛이 없고 씹기 어렵고 소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이면 72g입니다. 고기, 생선, 계란, 콩, 두부로 섭취하십시오. 한 끼에 손바닥 크기의 고기나 생선이면 약 20g입니다. 하루 3끼 먹으면 60g입니다. 수분 섭취도 잊지 마십시오. 탈수는 어지럼증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십시오. 하루 6에서 8컵이 적당합니다. 커피나 차는 이뇨 작용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물이 가장 좋습니다. 화장실이 자주 가기 싫어서 물을 안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탈수는 낙상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의사 방문도 중요합니다.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주치의를 만나십시오.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약을 점검하고 새로운 증상을 상담하십시오. 의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작은 증상이 큰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균형 이상, 시력 변화, 근력 약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사에게 말하십시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치료 가능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지럼증은 뇌의 문제, 빈혈, 심장 문제, 약물 부작용 등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낙상을 경험했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말하십시오. 부상이 없어도 말입니다. 한 번 넘어졌다는 것은 다시 넘어질 위험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의사는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의사가 나를 약하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사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있습니다. 발 건강도 확인하십시오. 발톱을 잘 깎으십시오. 너무 길면 신발에 걸리고 너무 짧으면 아픕니다. 발톱이 두껍거나 손이 잘 안 닿으면 가족에게 부탁하거나 피부과에 가십시오. 티눈, 굳은 살, 무좀도 치료하십시오. 발이 아프면 걷기 자세가 바뀌고 균형이 나빠집니다. 신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밑창이 닳았으면 버리십시오. 미끄럽습니다. 신발 끈이 헐거우면 조이십시오. 신발이 맞지 않으면 새로 사십시오. 발이 불편하면 걷기가 어렵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신발에 투자하는 것은 건강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매일 발을 확인하십시오. 상처, 물집, 붓기가 있는지 보십시오.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발 감각이 둔하면 상처가 나도 모를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가 감염되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부드러운 비누로 발을 씻고 잘 말리고 보습제를 바르십시오. 사회 활동도 중요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고 활동량이 줄고 근력이 약해집니다. 복지관, 노인회관, 종교 모임, 취미 활동, 무엇이든 좋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나가십시오.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 활동하십시오. 이것이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지킵니다. 낙상 두려움도 관리해야 합니다. 한 번 넘어진 후 많은 분들이 또 넘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활동을 제한하면 문제입니다. 활동량이 줄면 실제로 다시 넘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점진적인 노출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집안에서 짧은 거리 걷기, 가족과 함께 밖에 나가기, 익숙한 장소 방문하기. 성공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심리 상담도 도움이 됩니다. 낙상 후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생겼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낙상 두려움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가족들에게 낙상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집안 환경을 함께 점검해 줄 수 있니? 운동할 때 같이 해줄 수 있니? 병원 갈 때 같이 가줄 수 있니? 가족은 여러분의 가장 큰 지원군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명확히 말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그들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낙상을 예방하는 것은 자녀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함께 집을 점검하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병원에 가십시오.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응급 상황 대비도 필요합니다. 만약 넘어졌는데 혼자 일어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휴대전화를 항상 몸에 지니십시오. 주머니에 넣거나 목에 거십시오. 넘어졌을 때 전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응급 호출 장치도 고려하십시오.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구조 요청이 가는 장치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에게 필수입니다. 이웃과도 친하게 지내십시오. 매일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이 있으면 좋습니다. 오늘 아침 문 앞에 신문이 그대로 있으면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작은 신호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낙상 일지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틀거린 적, 균형을 잃은 적, 어지러웠던 적을 기록하십시오. 넘어지지 않았어도 말입니다. 이런 거의 넘어질 뻔한 사건들은 경고 신호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그랬는지 적으십시오. 패턴이 보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화장실 갈 때 자주 비틀거린다 같은 패턴이 보이면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계절별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빙판과 눈이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외출을 줄이십시오. 꼭 나가야 한다면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사용하십시오. 급하게 걷지 마십시오. 천천히 작은 보폭으로 걷십시오. 여름에는 탈수와 열사병 위험이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더울 때는 외출을 피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낙상은 노화의 불가피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방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은 모든 정보를 실천하면 낙상 위험을 70에서 80% 줄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공했습니다. 75살 김영철 씨는 2년 전에 한 번 넘어진 후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집안 환경을 개선하고 매일 운동하고 약을 조정하고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연한 일상이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넘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자신 있게 혼자 살 수 있어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오늘 집안 전선을 정리하십시오. 내일 앉았다 일어서기 10번을 하십시오. 모레 병원 예약을 잡으십시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1년 후 여러분은 오늘을 돌아보며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낙상은 운명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닥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준비되었습니다. 더 강한 근육, 더 나은 균형, 더 안전한 집, 더 현명한 약물 관리, 더 정기적인 검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60대와 70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일에서 은퇴하고 손주를 보고 취미를 즐기고 여행을 가는 시기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지 마십시오. 바닥에 누워서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서 있어야 합니다. 걷고 웃고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넘어짐이 인생을 끝낼 수 있지만 한 번의 준비가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닥은 적이 아닙니다. 무지가 적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았습니다.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천하십시오.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전하고 독립적이고 행복한 노년을 위하여,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위하여 일어나십시오. 단단히 서십시오. 자신 있게 걸으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